개인회생이 된다고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대출업체를 알선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그 사무실 또는 사무장이 받고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진행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맡기면은 네. 안 될 게 있을까요? 이런 데다 맡기면은 안 될 게 검찰이 수사해서 다들 잡혀 들어갔죠. 변호사님, 네. 메일 자주 들어가세요? 메일이요? 네. 메일하면 자주 들어가죠. 메일하면 스팸 메일 많이 오죠? 많이 오죠. 아니 요새 메일에 스팸 메일이 항상 오는데 네. 개인회생으로 스팸 메일 엄청 많이 오던데요. 저도 많이 와요. 개인회생 궁금하면은 자기들 연락 달라는 그런 거 얘기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저도 이거는 들은 뜬소문이라서 진위는 몰라요. 근데 가능성은 높은데 일부 개인회생을 하는 사무장들이 법률사무소라는 말은 안 할게요. 왜냐면 이런 사무장들은 그냥 법률사무소의 이름만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장들이 개인정보 DB를 사서 무작위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정보 DB를 산다는 게 뭐죠? 이게 저한테 DB 제안이 많이 와서 저는 개인회생 사무소를 하다 보니까 DB 제안이 많이 와요. 그런 업체에서 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보험 DB, 대출 DB 그리고 요새는 개인회생 DB도 있을 거고 중고차 D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DB라는 게 뭐냐면 전화번호와 의뢰인의 정보를 이들이 데이터베이스다 해서 DB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해서 그 개인정보를 건당 얼마씩 받고 파는 거예요. 그게 개인회생 DB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개인회생 DB에 해당하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은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해보거나 개인회생을 검색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뜰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트 밑에 아래에 어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써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게 없고 한국채무통합센터 아니면은 채무통합지원센터 무슨 센터로 끝나는 거 많던데.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유입시키고 거기에 이제 개인회생 문의를 남기면은 이 사람들이 직접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파는 거예요. 사무장들한테 아니면 어떤 사무실에.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앞에 것도 불법이지만 좀 더 불법인 건데 보통 개인회생 하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출을 하다 돌려막기가 안 되면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때문에 대출 DB를 먼저 남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어디까지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문의를 남기게 돼요. 이 사람이 대출이 되면 대출을 해줘서 돈을 벌고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은 이 DB를 이제 개인회생을 하는 사무장이나 변호사한테 팔아서 또 그 추가 수익을 얻는 거예요. DB를 두 번 쓰는 거죠. 이거는 DB를 남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그걸 남긴 사람은 내 개인정보는 대출에만 사용해주세요 라는 의사로 남겼는데 그걸 제3자에게 제공했으니까 불법인데 사실 이 불법을 이렇게 파헤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 거야? 안 걸리나요? 안 돼요. 예전에 한 2016년경에 이런 게 많이 단속이 됐어요. 그때 신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대출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사서 그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은 아무런 비용 없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요. 그럼 연락을 하거든요. 그럼 연락을 받은 사람이 상담을 하고 개인회생이 된다고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대출업체를 알선을 해줘요. 그럼 대출업체가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은 그 돈을 그 사무실 또는 사무장이 받고 이 사람은 개인회생을 진행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업자로부터 커미션을 또 받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 사업 플랫폼을 만든 거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다들 잡혀 들어갔죠. 업계에서는 찰컹찰컹이라고 하는데 찰컹찰컹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라지셨다가 요새 좀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그렇게 영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문을 저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맡기면은 네. 안 될 게 있을까요? 이런 데다 맡기면은
안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뭔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사다. 뭐 섀도우 닥터를 쓴다.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수술해준다는 의사는 정작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의료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 의료 폐기물로 버리면 비싸니까 뭐 주사기나 이런 거를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서 비용을 절감한다. 그럼 그 의사는 왠지 믿음이 안 가고 맡기고 싶지가 않잖아요. 이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작은 불법을 하는 곳이라면은 더 큰 불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DB를 사고 파는 거는 불법인데 개인회생을 하는데 일을 못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는 사람이 불법이 아닌 거를 할 때 얼마나 내가 관심을 기울일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이런 곳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위에 변호사가 주도하는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각 사무장들이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루트로 뭐 DB도 사보고 뭣도 사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몫을 찾아서 영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장은 이 사무실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 수가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사무장들이 내가 통화할 때 사무장이라고 안 해요. 자기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제도 어떤 의뢰인과 상담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사무실에 변호사랑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코인 채무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36개월 만에 절대 못하고 60개월을 가야 된다.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근거는 코인 손실금이 있으면 50% 이상은 법원이 변제하도록 시킨다. 그래서 60개월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피디님도 아시잖아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고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도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보내고 이러면은 그냥 변호사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곳은 참 알기 어려워요. 알기 어렵지만 피하시는 게 좋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변호사가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슨 깡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분들의 뭔가 백업 플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깡으로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사무장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벌린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고.